안녕하세요. 갈매기입니다. 오늘은 2026년 주택시장을 제 나름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측이라는 게 늘 조심스럽지만 지난 50년의 흐름과 최근 2년간의 침체 원인을 정리해 보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량 조절을 위해 구구절절한 설명은 배제하고 지난 50년 동향과 최근 2년간의 시장 침체의 원인을 살펴본 후에 이 요인들이 2026년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캐나다에서 제일 크고 상징적인 토론토 주택시장입니다. 1986년 정점을 찍은 후 7년 조정을 거쳐 최근까지 30년간 쉼없이 상승해 왔네요. 빨간 선이 기준금리 추이인데 1990년 이후 코비드 시기까지 30년간 금리는 하향 안정과 함께 집값 역시 30년간 고공행진을 지속해 왔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1990년까지 단기 폭등한 후에 14.75%의 고금리 극약 처방으로 집값을 잡기는 잡았는데 이후 7년간 침체기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코비드 후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현재의 침체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민자 추이입니다. 지난 50년 영주권 승인 건수 그래프인데 90년 경제 침체기에 연 20만 명대로 늘린 후 일정 수준 유지하다가 트리도의 자유당이 집권하는 2015년경부터 영주권 승인 건수가 늘어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15년부터 시행된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2010년 이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대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 입국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 시행 후에는 영주권 승인 파라다임이 바뀌어서 캐나다 입국해서 자격을 만들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2015년 이후로는 그래프에 보이는 영주권 승인 건수 증가 외에도 영주권 받기 위해 입국하는 비영주권자 유입이 대폭 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코비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조정받은 상황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고요. 광역 토론토와는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최근 20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캐나다 전체 1위인 워틀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보시기에도 엄청나지요. 2018년도부터 약 3년간 거의 100% 올랐습니다.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약간 조정받기는 했지만 캐나다 전체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왼쪽 토론토의 상승 원인에 더해 두 가지 요인이 더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018년 시행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한 풍선 효과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집값 대비 대출해주던 시스템에서 소득 대비 대출해주는 DTI, Debt to Income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평균 집값 100만 불에 육박하던 GTA 지역은 대출이 억제되고 당시 원가라지 단독주택 평균가 60만 불 수준이던 GTA 외곽도시 지역 주택으로 수요가 불붙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외곽도시 중에서 특히 워틀로 지역 주택 수요에 불붙이는 원인이 있었으니 코네스토가 컬리지의 외국인 학생 폭증이었습니다. 2016년 당시 약 50만 명 남짓 인구였던 워틀루 소재 코네스토가 컬리지에서 트리도 정부의 이민 확대 방임 정책에 힘입어서 외국인 학생을 대폭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최대로 많이 받은 2023년 기준으로 외국인 학생만 3만 명 이상 받았으니 평균 2년 제약에 가족까지 감안한다면 폭발적인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서 워틀루 지역의 주택 상승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와 워틀루 집값 추이를 살펴보면 오일 쇼크 이후 하이퍼 인플레이션 당시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가 침체기에 줄어든 후 장기 상승기에 다시 벌어지다가 워틀루 집값 폭등기에 차이가 좀 줄어들었네요. 비율 그래프로 보시면 120%에서 190%를 오르내리다가 최근에는 140% 정도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에 가까울수록 풍선 효과로 워털루 진입 수요가 늘고 150% 미만일 때 반대로 워털루에서 토론토로 이주하는 수요가 좀 늡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은 최근에 콘도 입주, 취업 등의 이유로 워털루에서 토론토 이주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목표한 시간에 초과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 극심한 부동산 침체를 알면 2026년의
추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의 최근 침체의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30년 금리 대세 하락이 종료되고 22, 23년의 금리 인상 여파입니다. 거의 2배로 늘어난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서 1차적인 시세 하락 요인이 되었고, 부동산 불패 신화에 힘입어 늘어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추가적인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주 투자 대상인 콘도가 직격탄을 맞았죠. 두 번째로는 2018년 시행되어 벌써 7년이 되었지만 DTI 기준 모기지 대출 제한이 GTA 중심의 고가주택 시장에는 여전히 큰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영주권자 유입이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파란 기둥의 유학비자가 먼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녹색의 취업비자 역시 뒤따라 줄어들고 있습니다. 렌트 시장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나비 효과로 인해서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위 세 요인보다 더 큰 침체 요인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콘도 입주 물량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2016년 이전에 비해 2016년 콘도 호황으로 물량이 2배 정도로 증가했는데, 24, 25년에는 보시다시피 코비드 전후 늘어난 물량과 코비드로 인해 공사 지연된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6년 수준 공급량에서 다시 2배로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는 2년간 약 44빌리언 달러가 공급되었는데, 토론토에서 1년간 거래되는 모든 주택거래 액수가 88빌리언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양이 공급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물량이지요. 현재 분양 전멸 상태라 오히려 공급 부족 예상되는 2028년경 이전까지는 한 2, 3년간은 시장은 공급 과잉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침체 원인별로 26년의 전망을 살펴본다면 금리 측면에서는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약간의 변화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 주는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워틀루 지역은 엔트리 레벨 주택 수요의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들의 신규 수요로 인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기지 규제는 쉽게 바뀔 정책은 아니지만 현재의 부동산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90년대와 같이 캐나다 경제 전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는 약간의 완화를 고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모기지 규제가 완화될 경우 GTA 외곽 지역은 역풍천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영주권 체류 허가 축소는 이미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토론토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코네스토가의 입학 정원 대폭 축소로 인해서 워틀루 지역은 이미 시작된 렌트 시장 위축에 이어서 매매 시장의 추가적 위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콘도 입주 물량 소화 문제는 토론토 시장에는 여전히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주변 도시 분들도 자녀 주택이나 투자용으로 분양받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온타리오 전체에 여전히 제일 큰 난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온타리오의 경우 신규 분양주택 HST 면제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고, 이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생각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금리나 미국과의 관세 전쟁 같은 거시적 요인은 이미 반영이 되었고, 특별한 상황 발생하지 않는다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경기 부양을 위한 모기지 완화 정책을 예상 아니 기대합니다. 한국이나 캐나다나 정부가 손대기에 제일 만만한 게 대출 정책이거든요. 세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는 캐나다 경제의 중요한 근간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줄일 수는 없는데, 카니 정부가 뱉은 말이 있으니 당장 다시 늘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래 가지도 않을 것 같으네요. 26년 말 27년 초에는 이민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번째,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게 콘도 신규 공급 물량인데, 일단 25년 분양분부터 HST 면제 정책이 시작되었고, 외국인세 완화 같은 다른 부양 정책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요약하자면 이민 모기지 완화 정책이나 콘도 적체 물량으로 인해 상승 포텐셜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연방과 주의 경기 부양 대책을 기대해 볼 만하다입니다. 한마디로 내년은 집 사기 딱 좋을 때이고, 파실 분들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제 말이 다 틀려서 새해에는 집 가진 분들 모기지 걱정 안 하고, 집 없는 분 내 집 마련 기회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